자돈 제가 노예입니까? 가족입니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서 집안일에 어리소주들까지 도맡아 키우고 내 참 배도 너무하네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어머니 사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견우 오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그냥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올해 72세 평생을 순종적인 며느리 그리고 조용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어요. 며느리가 시집 온 지 5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가족의 평화가 제 감정보다 소중하다고 믿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한순간의 작은 결심이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힘이 되기 바라며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집을 깔린 시간.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시작되었어요. 깊이 잠든 남편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죠. 창밖은 여전히 어스름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는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우는 작은 속삭임 같았고 도마 위에서 톡톡 울리는 칼질 소리는 나의 손놀림만큼이나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5살 손자 민준이와 3살 손녀 서연이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갓 지은 따끈한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나갈 때면 나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린 지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네요. 갓난아기였던 민준이가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서연이도 조잘조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침 풍경은 늘 따뜻하고 즐거웠지만 솔직히 요즘 들어 나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한 일인데도 왠지 모르게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일까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힘을 내게 되죠. 민준아, 우리 강아지 이제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에요. 나는 잠든 민준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좀 더 자고 싶어요. 그 작은 투정에도 나의 얼굴에는 이내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지친 마음이라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나는 손자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작은 온기에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안방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며느리 지연이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는 나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손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알려주는 말 같았죠. 마치 내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양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애써 평온을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쩌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미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립스틱을 마저 바르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부탁드려야죠. 어머니가 좀 돌봐주세요. 저는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어머니께서 좀 봐주셔야죠. 당연이라는 말. 그 단어가 나의 가슴 한 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마음에 콕 박힌 듯 따끔거렸어요. 나는 문득 50년 전 내가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눈치를 보고 또 보고 하였는데 세월이 변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구식인 건가? 나는 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또다시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내 자식 편하게 살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한 번 박힌 가시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나는 남편의 그 한숨 소리만 들어도 그 답답한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숨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체념,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미안함까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남편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여보,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남편이 나서 주기를 바라는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신문 뒤로 얼굴을 숨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집안 분위기 나빠지는 것보다야 우리가 좀 참으면 되지 않겠어? 남편 또한 속으로는 답답하고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처럼 그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이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다독이며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눈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지연이에 당연히 부탁드려야죠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젊은 사람들은 힘들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일상.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치원에 보내는 일. 아픈 아이를 밤새 간호하며 병원에 데려갔던 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며느리와 안사돈의 차가운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나만 이해하고 나만 희생해야 할까? 그동안은 가족의 평화라는 명목 아래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얼마 전에 안사돈이 이야기했던 대로 안사돈네 집에서 100일 잔치를 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녀의 100일 잔치라니 당연히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의 피부치, 나의 둘째 손녀가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한 구석에는 지난번 안사돈의 무리한 태도 때문에 불안감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남편과 함께 안사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네 집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며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장식장이며 모든 것이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안사돈이 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에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음식 나르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혼자 하기엔 좀 많아서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 내 집에서 100일 잔치를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손님으로만 오라고 해놓고서는 그것도 막 들어선 손님에게.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안사돈은 마치 내가 자신의 집을 도와주러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메인 테이블에 놓고 저건 아이들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부탁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나는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르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 100일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음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출장업체에서 파견 나온 도우미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나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안사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사돈, 아이들 좀 챙겨주시겠어요?
사돈, 접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사돈, 휴지도 좀 가져다 주시고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부하 직원 부리듯 아무 감정 없는 태도로 계속 이것저것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치 내가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양 아무런 고마운 기색 없이 모든 말이 명령조였습니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돈 정말 부지런하시죠? 집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연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녀는 마치 내가 며느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돌보고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사돈이 오늘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친척들 앞에서 마치 내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힘들게 한다고 은근히 빗대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얼굴은 불이 난 듯 뜨거웠습니다. 나의 친척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이지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백일잔치 행사 중에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사돈은 출장 뷔페를 불러서 근사한 음식상을 차려놓았지만 정작 백일상 차림과 메인 음식들은 나에게 다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돈 백일떡 좀 예쁘게 담아주시겠어요? 사진 찍어야 하니까요. 아이들 상차림도 좀 정성스럽게 해주시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녀의 백일잔치에서 나는 시어머니로서 정중하게 대접받고 서로 축하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정작 나는 음식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안사돈이 친척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백일잔치는 바깥에서 다 하는데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집에서 준비했어요. 우리 손녀 백일잔치에 정성이 중요하니까요. 마치 자신이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마치 부리는 사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바깥사돈까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던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보니 다 엄살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내뱉는 태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안사돈은 나의 옷차림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도 오늘 옷차림이 잔치 손님 치고는 좀 평범하네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나 봐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옷차림까지 깎아내리는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백일잔치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돈 설거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집에서 열린 백일잔치인데도 나에게 뒷정리까지 시키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손녀 백일잔치에 서로 돕고 기분 좋게 잔치 분위기를 살리기보다는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것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지 않은 몇몇 친척들에게 안사돈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평소에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 바보같이 참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아이들 등원 문제로 회사에 늦을 것 같다고 짜증을 낼 때도, 아픈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하느라 내가 꼬박함을 세웠을 때도, 지연이는 그저 어머니 덕분에 감사히 잘 잤어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사이에서는 너무나 먼 단어였습니다. 안사돈은 지금 친척들 앞에서 보란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백일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안사돈이 나를 불렀습니다. 사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잔치가 잘 끝났네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단 한 조각의 진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눈빛만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연이 많이 도와주세요. 젊은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며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끝까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와 살라고 했나? 아들 내외가 필요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무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녀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그의 분노를 대변하며 그 분노가 나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안사돈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사돈에게 손님 보는 데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가 사돈간인데 어떻게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나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참자 참는 게 상책이야라고 말하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격분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그도 얼마나 속으로 사겼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지연이 어머니인데.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의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으니까요. 아니야. 선을 넘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남편은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내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일잔치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안사돈에 비웃는 듯한 미소, 나를 하인처럼 부리던 말투, 친척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던 말들, 그리고 나의 옷차림까지 지적하며 나를 모욕하던 순간들까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 아이들 결혼 초부터 안사돈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자신들의 형편이 낫다고 묘하게 과시하고 나를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죠. 그때는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현우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불평불만은 속으로 사겼습니다. 하지만 이젠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서 자주 들려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남편이 이렇게까지 격분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그도 얼마나 속으로 사겼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새벽녘 공이 터 오기 시작할 무렵 나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안사돈네 집에 가봐야겠어. 남편은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운 결의가 어린 눈빛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오후 6시 우리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안사돈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보니 나의 가슴은 5년 동안 쌓인 분노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을 때 안사돈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우리를 보며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돈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색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 안 사돈 집 좀 어수선하네요. 우리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오면 이런 환경에서 놀아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지만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사돈이 5년 전 나의 집에 와서 아이들 보는 나에게 던졌던 바로 그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알은 채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은데 환기를 자주 안 시키시나 봐요. 나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여기에? 집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현우가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현우는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금세 감지했습니다. 안사돈의 굳은 표정, 퇴근 후 친정에 잠시 머물고 있던 며느리 지연이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나의 차가운 눈빛. 현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체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지켜본 것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했지만 나의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장모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니? 나의 목소리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그때 지연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날선 칼날이 박힌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우 오빠,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5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해. 그녀는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희생자인 양 소리쳤습니다. 안사돈도 딸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쾅쿵쾅거렸고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고생했다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돌본 사람이 누구인데? 아픈 아이 병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고?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안사돈은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말에도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며느리 지연이 뭐가 그리 바빴어?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고.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직장 다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하인처럼 부려먹어도 돼? 내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해주셔야죠. 어머니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너는 지금까지 뭘 봤니? 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몰랐어? 현우의 얼굴에 고민의 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연이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우 오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지연아, 사실을 말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신 말들 나도 다 들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넌 생각해봤어? 민준 아빠. 안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왜 민준 아빠가 우리를 판단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남편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안사돈은 분노로 떨고 있었으며 아들 현우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그날 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던 순간 거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핥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사돈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체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나의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뭔가 달라질 건지. 나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연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현우 오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듯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했습니다. 아니,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한 자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는 듯했지만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함과 무심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눈물을 보며 나의 마음 한 구석도 아려왔습니다. 나 역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사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두려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형편이 조금 낫다고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사돈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안사돈의 고백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무시했던 것을 인정하다니. 그 순간 지난 5년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모욕감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사돈까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나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심했나 봐요.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라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고 뭘 도와드릴지 먼저 물어볼게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살겠습니다. 안사돈도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진심은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와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먼저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라며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며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야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사돈과도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게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손주들을 데리러 올 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안사돈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할 테니 편히 오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다 준비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에서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연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현우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감내해왔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어느 날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매일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3살 서연이도 내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작은 말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었고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현명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안사돈과도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손주들 교육 문제도 함께 상의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연이가 내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라며 예쁜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받으며 나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이제는 가족 회의를 주도하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먼저 커피를 끓여서 가져다 주고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나를 도와줍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서로 돕고 도움받는 진정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손주들이 더욱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사이의 갈등을 감지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민준이는 이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고 서연이는 하루 종일 내 뒤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립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연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프면 지연이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번갈아 가며 합니다. 안사돈은 지난달에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돈, 그때 사돈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지연이도 많이 철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모든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됩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가족들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배려해 줍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5년 동안 조용히 참고 살았던 평범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작은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떻게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무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대화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기였지만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실된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